안녕하세요. 정보보안과 최현정 교수입니다. 윈도우즈 보안과 운영 실습, 이번 시간에는 어셈블리 실습에 대해서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지난 시간에는 다소 복잡하고 익숙하지는 않지만 어셈블리 코드 명령어들에 대해서 배웠고요. 그 다음에 프로그램이 어떻게 실행되는지 그 과정도 같이 살펴봤습니다. 필수적인 그런 소위 말하는 어셈블리 연산자, 연산 대상에 해당하는 레지스터나 또 스택에 대한 개념도 같이 배워봤는데요. 실질적으로 실제 코딩을 좀 해봐야 우리가 이해하기가 더 쉬울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는 어셈블리 코드를 먼저 한번 이해를 해보고 실제 실습을 한번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이제 앞선 시간에서 반복적으로 많이 봤던 코드예요. 그냥 메인 함수에서 x와 y 값을 선택을 하고요. x와 y 값을 변수에 지정을 한 다음에 그 다음에 그거를 덧셈하고 뺄셈으로 하는 간단한 C++ 코드를 저희가 작성을 했습니다. 자, 덧셈하는 그 sum이라는 함수는 서브루틴으로 위에 뺐고요. 뺄셈을 하는 마이너스라는 함수 역시 따로 서브루틴으로 뺐습니다. 자, 이걸 저희가 디셈블리를 통해서 이미니티 디버거를 통해서 코드로 봤을 때 그러니까 이런 거죠. 실제 우리가 실질적으로 x와 y 값을 입력받아서 덧셈 뺄셈하는 어셈블리 코드를 짜자. 그러면 굉장히 어렵지만 저희가 C 언어 코드로 딱 짜고 나서 이미니티 디버거에서 열면 자동으로 이렇게 코드를 짜주는 겁니다. 당연히 저희가 직접 짜는 거랑은 조금 다른 게 있겠죠? 그렇지만 대충 우리가 의미를 파악할 수가 있었어요. 그래서 우리가 기억하기로는 이 부분이 이제 메인 함수에 해당하는 부분이었습니다. 그쵸? 메인 함수에서 쭉 진행을 하다가 여기 x 9 집어넣고 7 집어넣는 게 있었고요. 그러고 나서 여기서 두 번의 콜을 수행을 했었죠. 콜을 두 번 수행을 했었는데 이 첫 번째 콜에 해당하는 게 뭘까요? 맨 위에 있는 이게 바로 sum 함수가 될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콜에 해당하는 게 두 번째 있는 요 마이너스 함수가 되는 겁니다. 어떻게 할 수 있을까요? 뭐 번지로 알 수 있고 그 다음에 여기 이제 printf 하는 지점에서 디버거에서 결과가 찍히잖아요. 여기를 지나가는 순간 sum 콜론 얼마 이렇게 마이너스 콜론 얼마 이렇게 찍히니까 알 수 있지만 이 어셈블리 명령어만 보도 알 수 있어요. 왜냐면 sum이라는 서브루틴에서는 add라는 명령어를 썼고 이게 저희가 덧셈하는 걸로 배웠죠. 그 다음에 마이너스라는 서브루틴에서는 sub라는 어셈블리를 써요. 그러니까 결국은 뭘 뺀다는 얘기겠죠.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그렇게 추측을 하는 거예요. 자, 이렇게 우리가 이제까지는 소위 말해서 이게 하이 레벨 랭귀지인 C 코드를 배우다가 이제 로우 레벨 기계에 가까운 어셈블리 코드를 배운다는 건 굉장히 어려운 일 중에 하나예요. 그런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 대부분의 정보 보호나 또는 진짜 해킹이라든지 또는 뭐 악성 코드라든지 여러 개의 그런 그 난이도 있는 우리가 일들을 할 때는 이 어셈블리 코드를 모르면 또 안 되는 상황들이 벌어져요. 그래서 저희가 이제 지난 시간에 열심히 코드에 대해서 배웠습니다. 근데 배우고만 끝나면 안 되고 실습을 해야 되겠죠? 실습을 할 건데 문제는 이거예요. 어셈블리도 컴파일러가 존재를 할까요? 당연히 있습니다. 뭐 비주얼 스튜디오나 코드블락스 같은 어셈블리 컴파일러가 존재를 해요. 그런데 이제 저희가 어셈블리 컴파일러를 배우게 되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러니까 우리가 배운 건 어셈블리 명령어 몇 개만 배웠잖아요. 근데 여러분들 알겠지만 C 언어 명령어 몇 개만 갖고 코딩할 수 있어요? 아니죠. 그러니까 전체 문법이나 구조를 다 배워야지 할 수가 있는데 그렇게 어셈블리를 다 배우면 그냥 한 학기를 다 어셈블리 언어만 배우고 이제 끝나는 형태가 되는 거죠. 그래서 저희는 저희가 필요한 것들 그리고 예를 들어서 이런 이미니티 디버거로 보여지는 코드의 수준 정도만 저희가 한번 알아보자. 좀 배워보자라는 거고요. 또 우리가 하다가 모르는 게 있으면 어때요? 또 열심히 구글링을 하면서 어셈블리 코드를 또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인 이해만 한번 해보도록 할 거예요. 자, 어셈블리를 실습하는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저희가 굳이 컴파일러를 설치하지는 않을 거고요. 저희가 사용하고 있는 이미디 디버거 또는 올리 디버거 어떤 디버거도 상관없어요. 다 가능합니다. 자, 디버거를 열어주시면 되고요. 여기서는 저희가 방금 작성한 sum.exe 열었는데요. 이거 안 하고 그냥 헬로 월드 출력하는 거 하나만 하셔도 돼요. 저희가 어차피 sum이라는 프로그램을 실행하기 위해서 이걸 하는 게 아니라 여기에 있는 어셈블리 코드를 테스트하기 위해서기 때문에 그냥 실행 가능한 EXE는 어떤 거라도 다 사용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저희는 이제 편의상 이미니티 디버거를 기준으로 제가 설명을 드리도록 할게요. 이제 우선 방법은 이렇습니다. 맨 먼저 코드를 수정을 해야 돼요.
네, 코드를 먼저 수정하고 그 다음에 실행을 해서 결과를 확인하는 겁니다. 예. 우리가 이제 여러분들 뭐 우리가 랭귀지를 배우는 여러 가지 방법이 있는데 우리가 배웠던 대부분의 랭귀지는 뭐 메인 함수 선언하는 것부터 배우고 헬로 월드 출력하는 것부터 배웠잖아요. 그런데 이제 저희가 어느 정도 코드를 배우고 나면 또 어떻게도 많이 해요? 예, 기존에 알려진 코드들을 가져다가 예를 들어서 뭐 안녕 친구라는 메시지를 안녕 안녕 사람 뭐 이렇게 바꾼다고 치면 어때요? 프린트F만 바꾸거나 파라미터만 바꾸거나 이런 거 하잖아요. 덧셈하는 프로그램을 가져와서 뺄셈으로 바꾸려면 어떻게 하면 돼요? 덧셈 기호를 찾아서 마이너스로 바꾸면 되는 것처럼 저희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이미 다 짜진 어셈블리 코드를 한번 그냥 바꿔보자라는 겁니다. 이런 걸 이제 이 어셈블리 코드를 바꾸는 걸 저희가 이제 약간 전문적인 용어로 뭐라고 부르냐면 코드 패치라고 불러요. 코드 패치. 그래서 이제 지금 있는 현재 이 sum.exe는 맨 첫 라인이 뭐로 나오냐면 sub esp1c로 나와요. 예. 근데 요거를 그냥 바꾸겠다는 거예요. 이 코드를. 예. 이거는 이제 뭔가 esp라는 그 우리가 이제 스택 포인터를 가리키는 esp 레지스터의 값을 네, 1c로 넣으란 얘기인 거죠. 예, 1c를 빼란 얘기인 거죠. 예, 근데 그렇게 하라는 명령어를 이제 우리가 임의대로 바꾸는 겁니다. 쉽게 말하면 이제 해당하는 이 명령어에 아마 커서가 가 있을 거예요. 그럼 걔를 더블 클릭하시면 돼요. 더블 클릭하거나 또는 스페이스 키를 누르셔도 됩니다. 그러면 이제 보여지는 화면처럼 이런 창이 떠요. assembly at 해당 주소 번지가 나옵니다. 여기에 assembly 코드는 이렇다라는 게 원래 코드가 오리지널 코드가 나와요. 그걸 이제 저희가 원하는 코드로 바꿔주시면 돼요. 그리고 나서 어셈블 버튼을 누르시면 됩니다. 엔터키를 누르셔도 되고요. 그렇게 되면 코드가 변환이 됩니다. 자, 우리 직접 디버거를 같이 띄워서 한번 실행을 해보도록 할게요. 자, 여러분들은 이미니티 디버거를 실행을 해주시면 되고요. 저는 그냥 편의상 sum.exe를 열었어요. 네, 여러분들도 sum.exe를 열으셔도 되고요. 아니면 뭐 임의의 실행 파일, 뭐 테스트라든지 뭐 헬로 월드니 뭐 아무거나 실행하셔도 됩니다. 자, 우선 이제 이미니티 디버거가 실행이 됐고요. 지금 보시면 저는 첫 번째 주소 번지수가 00401280으로 나타납니다. 예, 그리고 여기 보시면 서브 ESP1C로 나와요. 네, 뭐 1C라는 값을 ESP에서 빼라라는 거겠죠. 여기서 여기가 ESP에 해당하는 게 여기 오른쪽이겠죠. 네, 이 오른쪽에 있는 값을 네, 이 오른쪽에 있는 ESP 값에서 네, 얘를 빼라, 일시를 빼라 이런 명령어가 여기에 해당이 돼요. 그런데 이제 제가 앞서서도 말씀을 드렸지만 실제 이게 어셈블리 코드도 사람이 이해할 수 있게 바꾼 거예요. 네, 바꾼 건데 실제 얘는 기계어로는 어떻게 돼요? 네, 여기 앞에 있는 숫자 같이 되는 겁니다. 832C, 1C 이렇게 16진수로 되는 거고요. 밑에 있는 무브 같은 경우는 C70424010000 이런 식으로 이제 나오는 겁니다. 예, 그렇죠? 이런 식의 명령어가 실제로 기계어로 들어가는 거예요. 자, 그러면 우리가 이걸 한번 고쳐볼 텐데요. 자, 한번 고쳐보도록 할게요. 자, 지금 첫 번째 명령어에 해당하는 데에다가 마우스 커서가 있겠죠? 네, 여기에서 이제 더블 클릭을 하시거나 또는 스페이스 키를 눌러주시면 돼요. 그러면 우리 강의록에서 봤던 것처럼 해당 번지수에 있는 명령어가 나옵니다. 네, 서브라는 명령어가 나오는데요. 자, 우리는 예제에 있는 것처럼 아주 간단하게 쉬운 것부터 해볼게요. move라는 명령어를 쓰겠습니다. move exa, 1이라고 적어주시면 됩니다. 자, 그럼 잘 보세요. 지금 현재는 이 서브라는 명령어가 있고 바로 밑에 move라는 명령어가 있을 거예요. 그리고 이 주소를 보면 80 다음이 83으로 되어 있습니다. 자, 어셈블리를 수행하고 나면 어떻게 돼요? 네, 갑자기 우리는 분명히 한 줄만 바꿨는데 5줄에 해당하는 내용이 바뀐 걸 확인할 수가 있어요. 자, 이제 조금 설명을 드리면 어떻게 되냐면 지금 보시는 것과 같이 지금 우리가 move라는 명령어 하나만 줬지만 이 move라는 명령어는 아까 serve라는 명령어랑 실제 그 오퍼랜드 상에서의 명령어의 길이가 달라요. 아까는 좀 여기가 조금 길었었죠. 서브 명령어는. 근데 얘 같은 경우는 B8010000으로 되어 있어요. 예. 그래서 실제로는 요 명령어 정도만 들어가니까 나머지는 공간이 조금 이상하게 차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딱 안 맞는 거죠. 서브라는 명령어에. 그러면 이 어셈블러가 이거를 해결을 못하니까 디셈블러가 그냥 노비라는 명령어를 채웁니다. 이 노비 뭐냐면 그러니까 오퍼레이션이 없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마치 우리가 C 언어에서 그냥 아무 생각 없이 엔터키 치는 거 있죠? 빈 공간을 만드는 거랑 똑같습니다.
그래서 약간의 여백을 주는 거예요. 쉽게 말을 하면 여기 밑에도 많이 있죠. 그래서 노비라는 게 실제 16진수 기준으로는 90 명령어를 90의 숫자 값을 갖는다라는 겁니다. 예. 원래는 우리가 이 숫자만 보고도 다 알아야 돼요. 예. 그러려면 이제 고수가 되는 거겠죠. 근데 이제 아직까지는 그렇진 않고 이제 해보다 보면 90 정도가 저희가 이제 나중에 헥사 값이나 헥사 밑에 있는 헥사 에디터나 이런 걸로 봤을 때 90이나 빵빵빵빵이 많이 보이면 이게 노비겠구나라는 걸 이제 감을 잡으실 수가 있어요. 자, 그렇게 해서 이제 우리가 분명히 어떻게 해요? 무브해서 EAX 레지스터에 뭐예요? 1을 넣어라 라는 명령을 쓴 거죠. 예. 그런데 이제 이상한 게 뭐냐면 분명히 우리는 EAX 레지스터에 1을 넣으라고 EAX 레지스터에다가 1을 넣으라고 명령을 넣어줬는데 오른쪽에 레지스터 창을 봤더니 얘는 EAX 레지스터 값은 뭐예요? 네, 전혀 변화가 없어요. 네. 자, 왜 그럴까요? 네, 우리가 지금 명령어를 바꾸긴 했어요. 이제 패치는 수행은 했지만 실행은 했어요, 안 했어요? 네, 실행은 하지 않았어요. 무슨 말인가요? 네. 그러니까 저희가 이 디버거를 실행을 할 때는 어떻게 했었죠? F7키나 F8키를 눌러서 한 줄 한 줄 스텝 바이 스텝으로 실행을 했었어요. 네. 그러면 지금 이 상태에서 얘를 실행을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된다는 얘기일까요? F8키를 눌러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자, 우리 뭐 F7키도 되지만 편의상 F8키를 누르도록 할게요. F8키를 누르면서 이 오른쪽에 있는 EAX 레지스터를 한번 보세요. 그러면 네, 보시는 것과 같이 EAX 레지스터에 000001 값이 들어간 걸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네, 그러면은 이제 예를 들어서 이럴 수 있죠. 이렇게 하고 나서 이거 잘못했어요. EAX 레지스터가 0이어야 되는데 1로 잘못 넣었어요. 그럼 어떻게 해요? 올라가서 막 고쳐요. 이렇게 EAX 레지스터가 2였어. 이렇게. 그러면 어셈블은 되지만 문제는 이거예요. 얘를 실행을 시키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다시 올라가서 실행을 해야 되는데 여기서 F8키를 누르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네, 얘가 요 명령어 줄이 실행되는 게 아니라 요 다음 줄이 실행이 돼요. 자, 우리 계속 배웠지만 이 디버거의 뭐 장점이다 단점은 뭐예요? 실행은 되지만 반드시 한 방향이에요. 가면 돌아올 수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첫 번째 줄 코드가 틀렸다. 그래서 우리가 얘를 고쳐야 된다. 그럼 반드시 어떻게 돼요? 네, 다시 한번 재실행을 해야 된다는 거죠. 자, 그래서 재실행을 하려면 어떻게 하면 되죠? 네, 컨트롤 F2키를 누르시거나 또는 네, 디버거 명령어에 리스타트를 해주시면 돼요. 자, 저 같은 경우는 그냥 컨트롤 F2를 이용해서 재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얘를 누르면 네, 다시 한번 sum.exe가 올라오면서 안타깝게도 아까 패치했던 코드는 없어졌지만 원래의 서브 코드가 다시 나타납니다. 그러면 다시 한번 더블 클릭해서 얘를 고치는 방법을 쓰시면 돼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자, 그래서 저희가 이제 이런 거예요. 우리가 일반적으로 컴파일러를 쓰면 막 실행이 되고 나서 뭐 명령어 프롬프트나 이런 데 막 결과가 나오잖아요. 근데 결국은 저희가 이 어셈블리 코드로 알 수 있는 결과는 뭐예요? 화면산의 출력보다는 레지스터 값의 변화예요. 그거는 저희가 디버거를 통해서 간단하게 실습을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 이런 방식을 통해서 어셈블리 코드를 실습해 보도록 할 거예요. 자, 이런 과정을 저희가 뭐라고 불렀죠? 코드 패치라고 불렀어요. 코드 패치. 네, 코드 패치는 이렇게 저희가 어셈블리 수준에서 코드를 변동하고 하는 걸 코드 패치라고 불러요. 이게 왜 코드 패치의 개념을 알아두시면 좋은 점이 뭐냐면 이제 악성 코드 같은 경우 예전에 이제 지금은도 뭐 방법을 쓰긴 하지만 예전에 이제 이런 거예요. 막 굉장히 유명한 뭐 예를 들어서 뭐 풍선 터트리기 게임이라는 뭐 있어요. 뭐 오모 게임 같은 게 있다고 가정을 해볼게요. 컴퓨터로 하는 오모 게임이 있는데 이 오모 게임이 굉장히 유명한 거예요. 근데 이거를 갖다가 해커들이 어떻게 해요? 네. 바로 이제 겉을 완전히 새로운 오목 게임을 발표를 하면 사용자들이 이제 이거를 이게 뭐 왜지 의심할 수 있으니까 기존에 알려진 오목 게임을 다운을 받아서 어셈블리 코드에서 막 고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용자의 정보를 빼내거나 뭐 특정 파일을 삭제하거나 이런 걸 하는 겁니다. 그러면 사용자들이 모르고 오목 게임을 막 다운로드를 받아요. 그러고 나서 실행을 하면 오목은 하고 있지만 그 뒷단에선 열심히 뭐 파일을 삭제하거나 악성의 행위를 하는 거죠. 네. 그런 게 이제 일반적으로 악성 코드를 생성하는 가장 일반적인 방법 중에 하나였어요. 네. 그래서 이렇게 어셈블리 수준에서 코드를 바꾸는 걸 이제 코드 패치라고 부른다라는 거 좀 알고 계시면 좋겠죠.
자, 그럼 이제 본격적으로 한번 실습에 들어가 보도록 할 거예요. 자, 저희가 처음 실습을 해볼 그 명령어는 뭐냐면 move라는 명령어예요. 자, move는 굉장히 쉬운 명령어 중에 하나였죠. 지금 보시는 거는 총 5개의 라인을 한번 저희가 작업을 해보려고 하는데요. move EAX 0, move EBX 1, ECX 2, 그 다음에 push EAX, pop EBX 총 5줄입니다. 자, 이걸 조금 더 쉽게 표현을 하면 EAX 뭐예요? 레지스터에 0을 집어넣어라. 자, EBX 레지스터에는 1을 집어넣어라. ECX 레지스터에는 2를 넣어라. 근데 여기는 0, 1, 2 이거는 뭐죠, 여러분? 우리 10진수가 아니고 16진수예요. 네, 9까지는 똑같지만 하여튼 16진수라는 걸 기억하셔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push EAX, pop EBX라는 명령어가 나왔어요. 자, 이거는 뭐죠? EAX 값을 스택에 집어넣으라라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스택에 있는 값을 팝에서 어디에다 넣어라? EBX에 집어넣어라 라는 겁니다. 이 5개의 줄을 수행하는 걸 한번 해보도록 할 거예요. 자, 이미니티 디버거를 다시 한번 다시 한번 띄워주시고요. 첫 번째부터 명령어를 한번 수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더블 클릭을 하셔서 move EAX, 0 하시면 됩니다. 대소문자는 구별하지 않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그냥 하시면 돼요. 자, 그리고 두 번째 명령어는 move EBX가 1이다 이렇게 넣어주시면 돼요. 하다가 막 뒤에 명령어가 붙었다 떨어졌다 해요. 전혀 신경 안 쓰셔도 돼요. 명령어 길이가 달라서 생기는 문제고 저희가 이거를 sum EX로 실행할 게 아니라 그냥 어셈블리 테스트를 하기 위해서니까 그렇게 하시면 돼요. 자, 그 다음에 그 다음 줄 역시 더블 클릭하셔서 move 명령어를 한 번 더 쓸 건데요. move ECX를 2로 해라 해주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그 다음 명령어도 더블 클릭하셔서 push EAX 해주시고요. 그 다음 명령어 더블 클릭하셔서 pop EBX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지금 저희가 뭐 처음에 봤던 코드랑은 되게 많이 바뀌었지만 화면하고 똑같이 바뀌었고요. 그렇지만 커서는 밑으로 내려갔죠. 그렇지만 얘는 실행이 된 거예요, 안 된 거예요? 안 된 거예요. 왜냐면 우리가 분명히 EAX에 0을 넣으라고 그랬는데 아직도 예전 값을 갖고 있고 얘가 지금 아직 실행 포인트 자체는 여기 위로 맞춰져 있어요. F8이나 F7을 누르지 않았기 때문에 코드 패치만 완료된 거고 코드는 전혀 실행되지 않은 겁니다. 자, 그럼 한번 우리가 여기서 실행을 1차로 해보도록 할게요. 자, 편의상 F8키로 통일을 해서 한 줄씩 실행하겠습니다. 자, 아까 어떻게 하라고 그랬죠? 아까 분명히 오른쪽에 이 레지스터 정보를 잘 보면서 한번 하라고 그랬어요. 당연히 첫 번째 라인을 실행을 하게 되면 EAX 값이 바뀌겠죠? 한번 순서대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제가 F8키를 눌러보도록 할게요. F8키를 누르면 현재 회색 바랑 파란색 바가 같이 이동을 할 거예요. 자, 같이 이동을 하면 어떻게 돼요? 보면 EAX에 0000이 세팅되는 걸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쵸? 자, 그리고 이제 두 번째를 하면 어떻게 될까요? EBX의 값이 바뀌겠죠. 그쵸? 두 번째를 실행을 해주시면 두 번째 실행을 하면 EBX 값이 1로 바뀌는 걸 확인할 수 있어요. 이걸 실행하면 이제 ECX가 바뀌겠죠? 얘도 계속 눌러볼게요. 바꾸면 당연히 ECX가 실행이 됩니다. 자, 이제는 어떻게 하라고 그랬어요? EAX의 값을 푸시하라고 그랬어요. 어디 스택은 어디죠? 여기라고 그랬죠? 스택 영역에다가 얘를 집어넣을 거예요. 스택의 맨 위에 영역에는 지금 7682FA29라는 값이 들어가져 있고요. 그 다음에 스택의 주소가 0060FF74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우리 스택의 맨 윗주소를 가리키는 그 포인터가 뭐였죠? 요거였죠. ESP 에지스터였죠. 이게 지금 요 값을 가리키고 있고 그 값이 들어가 있는 게 요건데 얘를 수행하게 되면 이게 어떻게 바뀌는지 다 같이 확인을 한번 해보세요. 그렇죠? 우리가 ECS까지 다 바뀐 걸 확인했으니까. 자, 그러면 지금 상태에서 제가 자, F8키를 누르면 이렇게 바뀝니다. 그렇죠? 자, 보시는 바와 같이
스택의 주소값이 바뀌었죠? 그러면서 우리가 EAX 값을 넣으라고 했으니까 EAX에 뭐가 있어요? 0000 있었죠? 0000 값이 여기 들어가고 그 다음에 ESP 값이 뭘로 바뀌었어요? 네, 아까 60FF74였는데 지금 70으로 바뀌었어요. 그렇죠? 네, 스택 값이 이렇게 바뀝니다. 스택은 이제 주소가 작은 것부터 시작이 되는 거고 팝을 하면 다시 되니까요. 그렇죠? 네, 그러고 나서 이제 마지막으로 팝을 하게 되면 현재 EBX에는 값이 EBX에는 0001이 들어가 있어요. 이 값도 바뀔 거고요. 그쵸? 요 값도 바뀔 거고, 그 다음에 얘 값도 바뀌겠죠? 그 다음에 얘도 이 스택이 팝이 됐으니까 얘가 다시 위로 올라올 거예요. 자, 제가 F8키를 한번 눌러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누르면, 아까 스택은 원래대로 복귀가 됐고요. 그쵸? 스택은 원래대로 다시 복귀가 됐고 그 다음에 EBX 값이 0000으로 세팅이 됐고 스택 포인터를 가리키는 ESP 레지스터 값은 네, 원래대로 복구가 됐습니다. 자, 그럼 어떻게 되는 거예요? 결국은 이거는 말 그대로 우리가 EAX 값, EBX 값, ECX 값을 바꾸고 EAX를 스택에 한번 넣었다가 EBX로 빼는 것까지 하는 아주 간단한 무브 예제였습니다. 자, 강의록을 통해서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리도록 할게요. 자, 지금 저희 화면상에 보시면 저희가 요 5개의 줄을 실행을 했어요. 5개의 줄을 실행을 했고 자, 그 다음에 요 5개의 줄의 실행이 다음과 같은 결과로 나타나게 됩니다. 자, 처음에 첫 번째 명령어를 실행을 하게 되면 레지스터 중에 EX 레지스터 부분이 어떻게 돼요? 네, 0000 값으로 바뀌는 걸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명령어를 실행을 하게 되면 EBX 값이 000001로 바뀌는 걸 확인할 수가 있어요. 세 번째 명령어를 실행을 하면 네, ECX 레지스터 값이 2로 바뀌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네 번째 명령어를 실행하기 전에 우리가 스택 값을 한번 체크를 해야 돼요. 네, 스택의 원래 오리지널 값을 체크를 해야 돼요. 그래서 ESP 값이 이렇게 되어 있고 이 ESP 값에 들어가서 보니까 알 수 없는 의미의 숫자 값이 들어가 있죠. 이것도 이제 결국 어셈블리 명령어겠죠. 네. 자, 그러고 나서 4번을 딱 수행을 하면 어떻게 돼요? 네. ESP 값이 새로 요거보다 작은 70에 해당하는 이게 메모리 사이즈별로 다 생성이 되는 겁니다. 하고 해당하는 EAX 값을 넣었기 때문에 얘 0000 값이 여기 들어가게 되는 거죠. 그 다음에 5번 명령어를 수행을 하고 나면 네, 레지스터 값에서는 어떻게 돼요? 요 EBX 레지스터 값이 바뀌는 거죠. 그리고 ESP는 다시 생성이 되는 겁니다. EBX에 어떤 값이 들어간다고요? 네, 여기에서 스택에서 팝한 요 값이 이렇게 들어가게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이런 과정을 쭉 보실 수가 있습니다. 자, 지금 보신 예제는 굉장히 간단한 형태의 무브 예제예요. 예. 근데 무브가 이렇게 단순하게 그냥 오퍼랜드 간의 연산으로도 보여지지만 저희가 이제 디셈블을 하다 보면 디버거를 보다 보면 이런 형태의 무브도 많이 보게 돼요. 그러니까 무브 옆에 뭔가 약간 긴 형태의 주소가 오는 거죠. 뭐냐면 단순히 레지스터의 값을 대입을 할 수도 있지만 무브의 가장 큰 역할 중에 하나는 스택에 그러니까 데이터가 저장이 되어 있는 스택 값을 넣거나 빼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예. 그래서 약간 응용된 무브 형태를 한번 보도록 할게요. 무브 명령어는 기본적으로 무브 오퍼랜드 1에 오퍼랜드 2였습니다. 예, 두 개를 콤마로 구분을 했어요. 그래서 이거는 결국은 오퍼랜드 1에다가 오퍼랜드 2를 대입해라 라는 연산자였어요. 얘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EBX라는 값을 앞에다가 넣으라는 거예요. 근데 넣는데 어디다 넣어요? 네, 잘 모르겠지만 ESP는 알고 있죠. 뭐예요? 스택 포인터 값에다가 8을 더한 스택의 영역에다가 얘를 집어넣으라는 얘기입니다. 네. 그래서 우리가 요 예제를 한번 해보려고 하는데 자, 지금 앞에 예제에 계속 이어서 하도록 할게요. 그렇지 않으면 약간 오류가 생길 수도 있어서 앞에 예제에 계속 이어서 한번 작업을 해보도록 할게요. 자, 명령어 패치를 이어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미니티 디버거를 다시 실행을 시켜주시고요. 네, 더블 클릭을 하신 다음에 여기에다가 명령어를 집어넣는데요. 네, 무브 하시고요. 그 다음에 dword 네, ptr ss 콜론 네, 중괄호 여시고 대괄호 여시고 esp 더하기 8 네, 대소문자 구별 안 한다고 그랬어요. 그냥 편하게 작업하시면 됩니다. EBX에 넣어주시면 돼요.
자, 어셈블 버튼을 눌러주시면 네, 여기 보시는 것과 같이 세팅이 됩니다. 그쵸? 네, 여기 지금 강의록에 나와 있지만 워드는 16비트고 디워드는 32비트예요. 예, 저희가 32비트 컴파일러를 사용하긴 하지만 그래도 이 워드는 보통 더블 워드로 잡아서 공간을 좀 여유 있게 잡는 추세입니다. 예, 그래서 이거는 뭘로 하셔도 상관없지만 이렇게 해주시면 돼요. 자, 그러면 현재 이 명령어는 수행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이게 어떻게 돌아가는지 한번 요 그림으로 한번 먼저 설명을 하고 어셈블리어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현재 우리가 관심 있는 건 뭐냐면 EBX와 ESP 값이에요. 자, EBX 값은 네, 0으로 이미 세팅이 되어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관심 있는 게 요거죠. ESP는 0060FF74예요. 근데 여기에다가 8을 더하라고 그랬어요. 네, 그러면 여기에다가 더하기 8을 하라는 얘기죠. 자, 그러면 이 값이 어떻게 될까요? 자, 기억하셔야 되는 건 뭐예요? 요거는 10진수예요? 16진수예요? 네, 16진수가 맞습니다. 그래서 얘는 0060F, F 어떻게 돼요? 7, 8 아니고요. 8, 2가 아니고 네, 7에다가 8 더하기 4가 되는 거죠. 네, 8 더하기 4면 12의 값을 갖는 거고 12는 어떻게 돼요? 네, 저기 우리 16진수 기준으로 10은 A고 그 다음에 11은 B고 그 다음에 12는 어떻게 돼요? C가 되는 거죠. 네, 결국은 C 값이 되는 겁니다. C. 그래서 얘는 7C가 됩니다. 자, 그러면 해당하는 스택의 주소가 어디예요? 여기에요, 여기. 네, 0060FF7C. 그럼 결국은 뭐예요? 이 명령어는 EBX에 있는 0000 값을 얘에다가 집어넣으라는 거예요. 얘를 실행하면 얘가 뭘로 바뀔까요? 한번 제가 미리 캡처된 걸로 보여드리면 네, 얘가 뭘로 바뀌냐면 얘는 그대로 있을 거예요. 예, 그대로 있을 거고요. 그 다음에 요 밑에 값도 그대로 있을 거예요. 그 다음에 얘는 뭘로 바뀌어요? 네, 이렇게 0000으로 세팅되는 걸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실제 한번 그 이미니티 디버거를 통해서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여기 있는 상태에서 제가 F8키를 누르면 F8키를 딱 누르면 잘 보세요. F8키 네, 아까 설명드렸던 것처럼 지금 EBX에 있는 0000 값이 네, ESP에 있는 74 더하기 8에 해당하는 번지수, 즉 0060FF7C 부분에 어떻게 해요? 이 값이 세팅이 되는 걸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이 무브를 통해서 단순히 요 위에 있는 레지스터 영역의 값을 바꿀 수도 있지만 어디 값도 바꿀 수 있어요. 네, 이렇게 응용되게 스택 자체 주소 값을 직접 지적을 하면서 해당 값을 바꿀 수도 있다라는 거를 여기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어떻게 좀 이해가 되세요? 네, 이제 약간 어렵지만 네, 그래도 여러분들이 이해하려고 노력을 좀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무브 명령어랑 비슷한 명령어가 하나가 더 있었어요. 기억나세요? 네, LEA라는 명령어였습니다. 자, 이 LEA는 뭐랑 비슷하다고 그랬죠? 네, 무브는 단순히 대입하는 거, 어사인하는 거고요. LEA는 네, 우리 C나 C 언어에서 많이 썼던 포인터 역할을 하는 거죠. 네, 주소 값을 직접 입력을 하는 거였습니다. 주소 값으로 전달하는 거였죠. 그래서 여기 보시면 만약에 이게 LEA 명령으로 되어 있다면 이게 지금 스택 포인터 EBP가 가리키는 거 마이너스 8에 있는 주소 값을 저희 말 요 앞에 있는 요런 거를 말하는 거겠죠. 이런 주소 값을 어디다 집어넣어? EAX에 집어넣으라는 겁니다. 예전에는 여기 있는 값을 집어넣는 걸 주로 했는데 이게 아니라 여기에 있는 주소 값을 집어넣으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우리 EBP 값을 한번 확인을 해보도록 할게요. 자, EBP 값이 어디에 있죠? 네, 여기에 있죠? 네, EBP 값이 여기 있는데 0060FF80이에요. 여기서 8을 빼라는 겁니다. 자, 여기서 8을 빼면 값이 얼마가 나올까요? 자, 이게 끝자리가 0이지만 이게 10진수가 아니고 16진수기 때문에 16진수 0에서 8을 빼면 어떻게 될까요? 0이 되려면 네, 16이겠죠? 네, 그러면 얘는 0060FF8, 7, 8이 되는 거겠죠. 네, 7, 8이 됩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이제 요 해당하는 이 EBP-8이 가리키는 요 값을 어떻게 하라고요? 네, EAX 레지스터에 집어넣으라는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지금 요 0060FF78, 78에 해당하는 요 주소값에 해당하는 것을 어디다 집어넣어요? 네, EAX에 집어넣으라는 겁니다. 그러면 EAX에는 어떤 값이 들어갈까요? 네, 여기 보시면 요 해당하는 주소 값이 들어가져야 되니까 여기 있는 이 데이터 값이 아니라 이 주소 값이 들어가져서 0060FF78 값이 들어가게 되는 겁니다. 네.
자, 그러면 이미니티 디버거에서 요 해당 명령어를 한번 수행해 보도록 할게요. 자, 지금 해당 명령어, 지금 저희가 앞에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줄까지 작업을 했죠? 네, 일곱 번째 줄을 더블 클릭을 하시고, 자, LEA, 그 다음에 EAX에다가, 네, 디워드 하시고요. 그 다음에 PTR 해주시고, SS 콜론 EBP 마이너스 8 이렇게 넣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렇게 하고 어셈블을 눌러주시면 네, 이렇게 명령어가 되고요. 마찬가지죠. 우리 아까 화면에서 보셨던 것처럼 지금 EBP 값에 해당하는 80보다 8 빠진 게 값이 지금 0060FF78이었어요. 00FF 네, 78에 해당하는 값이었는데 네, 이 78에 해당하는 값이 어디로 들어가져요? 네, EAX로 들어가질 겁니다. 그러면 여기 상태에서 F8키를 이용해서 실행을 하면 네, 이렇게 0060FF78 네, 주소값이 들어가는 걸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저희가 이번 시간에 move와 add 명령, 그러니까 move와 lea 명령어를 이용을 해서 총 6줄의 라인을 코딩을 했어요. 네, 우리 친구들 잠깐 네, 이제 이 강의를 한번 복습하는 걸로 해서 이거를 리스타트 할 때는 어떻게 했죠? 네, 컨트롤 F2 눌러서 처음부터 다시 작업을 하라고 그랬죠? 네, 컨트롤 F2를 누르셔서 첫 라인부터 한번 쭉 6개 코딩을 한번 해보시고 우리 강의록에 있는 내용과 제대로 잘 나오는지를 한번 쭉 한번 따라가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이번 시간에는 우리가 어셈블리 명령어 실습을 한번 해봤어요. 네, 이미니티 디버거에서 코드 패치 기능을 이용을 해서 네, 한번 실행을 해봤는데요. 다소 어렵고 까다로운 부분이 있지만 하나하나 차근차근 해가면 지금은 좀 익숙하지 않지만 이제 나중에는 코드 보기가 아주 좋아질 거예요. 네, 여러분 정말 수고 많으셨고요. 네, 잠깐 쉬었다가 다음 강의로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